이번 주 글로벌 경제 동향입니다. 이번 주 주식시장은 관세 이슈가 한 주를 지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초에는 그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고, 주중에는 상호 관세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자동차 관세의 시행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들을 중심으로 이번 주 글로벌 경제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기업 관련입니다. 테슬라의 그 1월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전년비 11.5%나 감소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가격 인하와 무이자 대출 등을 실시하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점유율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아디는 같은 기간에 47%나 판매량이 증가하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독일에서도 테슬라의 판매량이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머스크의 과도한 정치 참여가 회사의 운영에는 부메랑으로 작용한다는 평가입니다. 판매량의 부진과 관세의 영향으로 테슬라가 고점 대비 30%가량 하락한 상황에서 스티펠은 테슬라의 목표가를 492달러에서 474달러로 소폭 하향했습니다. 스티펠은 부진했던 4분기 실적과 트럼프 행정부의 명확한 정책의 부재,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정치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목표가 하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출시 예정인 저가 차량 모델, 자율주행, 그리고 옵티머스는 향후 주가를 상승시킬 촉매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반대로 근데 모간 스탠리하고 벤치마크는 테슬라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했는데, 특히 모간 스탠리는 테슬라를 휴머노이드 최선호 기업으로 선정하면서 주가가 장기적으로 800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350달러 수준임을 감안하면 2배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치 투자의 대가인 에스워드 다모다라는 테슬라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가 실적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머스크의 말에 의해 좌우됨으로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머스크가 오픈AI의 인수를 시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테슬라 주가가 한때 큰 폭으로 하락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밸런스는 투자자들에게 과거 트위터를 인수하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여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해 테슬라 지분을 대량으로 매도한 바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가 테슬라 주식 15만 주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레이 달리오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XAI의 최신 모델 그룹 3를 1주에서 2주 내에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룹 3에 대해 매우 강력한 추론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능가하고 있으며 마지막 개발 단계이고 1주에서 2주 내에 출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픈AI에 대해서는 비영리 단체여서 지금의 자리까지 왔는데 이제는 비영리 단체를 완전히 삭제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그건 너무 멀리 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픈AI가 올해 첫 자체 맞춤형 ASIC 칩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칩은 향후에 TSMC에서 제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한편 머스크 측 법률 대리인이 오픈AI의 지배 지분을 97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1조 원에 인수하고 싶다는 제안을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는 인수 제안서에서 이제 오픈AI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오픈소스와 안전성에 중점을 둔 선한 영향력으로 돌아갈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제안에 샘 올트만 오픈AI CEO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곧바로 거절했고, 오히려 머스크의 X를 97.4억 달러에 매수하겠다고 응수했습니다. 그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아마도 그는 우리의 속도를 늦추려는 것 같다고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오픈AI에 400억 달러를 투자하기 위한 논의가 막바지 단계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에 투자한 금액을 넘어서게 됩니다. 에버코어는 엔비디아를 어닝 시즌 기대주로 꼽으면서 추가 상승 여력이 46%라고 말했습니다. 시티그룹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엔비디아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모간 스탠리도 엔비디아에 대해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면서 강력한 AI 매출이 올해도 견조할 것이고, 특히 AI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입지가 더욱 탄탄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플이 알리바바와 협력해서 중국 사용자들을 위한 AI 기능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애플 인텔리전스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지 못했고, 그래서 그동안 AI를 탑재한 중국의 그 스마트폰에 중국 시장을 빼앗기고 있던 그런 애플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애플은 그 바이두를 파트너 택하고 AI 모델 개발에 나섰지만, 개발된 모델이 내부 기준에 미달하는 등 그 사업의 차질을 빚은 바가 있습니다. 애플과 알리바바가 공동으로 만든 AI 모델은 현재 중국 규제 당국에 서류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메타의 주가가 금요일에도 상승해서 20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중입니다. 이는 그 1990년대 이후 나스닥 100 기업 중에서는 가장 긴 기록입니다. 한편 메타는 AI 칩 설계를 위해 우리나라의 그 팹리스인 필요요사 AI의 인수를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메타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나섭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메타는 리얼리티 랩스 내에 새로운 팀을 구성해서 가사노동 등 물리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메타의 목표는 AI 기술과 VR, AR 데이터를 활용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월가의 그 강세론자인 그 제레미 시겔 그 와튼스쿨 교수는 M7의 주가 상승이 과도하다면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시장이 있다. M7과 M7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테슬라를 제외한 M7은 PER이 30에서 35배인데 이는 그 나머지 493개 종목의 PER이 19배인 것과는 대조적이라면서 M7이 장기적으로 주도주가 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M7 대신에 다른 종목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 TSMC에게 인텔과의 협업을 압박하고 있다고 대만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대만 언론에 의하면 그 최근 TSMC 측에 3대 방안을 제시했는데, 해당 방안은 첫째, TSMC의 미국 내 첨단 패키징 공장 건설, 둘째, 미국 정부 및 여러 파트너와 함께 인텔 파운더리에 출자, 셋째, 인텔의 TSMC 미국 고객사 관련 패키징 주문 직접 인수 등입니다. 그렇지만 그 TSMC 입장에서는 TSMC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고, 수십 년간 인텔과 경쟁해온 또 다른 미국 반도체 기업인 AMD가 이런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14일 블룸버그에서는 미국 행정부의 압박에 TSMC가 인텔의 지배 지분을 인수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그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팀이 최근 TSMC 관계자들과 만나 TSMC와 인텔 간의 협업 방안을 제시했으며 TSMC는 수용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어느 소식이 맞는지는 시간이 더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그 파리 AI 정상회의에서 그 벤스 부통령이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가장 강력한 AI 시스템이 미국에서 설계되고 제조된 칩으로 미국이 구축되도록 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그리고 TSMC가 인텔의 제조 공정에 엔지니어를 파견하는 것을 미국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에 인텔이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크게 상승한 바 있습니다. 인텔이 미국 내 대규모 반도체 시설을 갖춘 유일한 종합반도체 기업이라는 점이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TSMC가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미국 투자를 늘릴 예정입니다. 특히 그 창사 후 처음으로 미국에서 열리는 이사회에서는 애리조나주 그 피닉스 공장에 1.6 나노 공정 신규 건설안과 관련된 투자가 결정될 것이고, 또 미국 내 첫 번째 첨단 패키징 공장 건설 계획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금 선물이 주중에 온스당 2,9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월에도 중국 정부가 많은 양의 금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중국 당국은 10개의 그 보험사에도 금 투자를 허용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ING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 가격을 계속 상방으로 이끄는 정책을 추진한다면서 1분기에 3,000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본의 2위와 3위 자동차 업체인 그 혼다와 닛산 자동차가 지난해 연말부터 추진해오던 합병이 2달 만에 무산됐습니다. 니케이에 따르면 혼다와 닛산 자동차는 13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 협의 중단을 공식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두 회사는 지주회사를 2026년 8월에 설립하고 양사가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방향으로 협의를 시작한다고 작년 말에
발표했지만 양사는 협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으며 이견을 노출했습니다. 혼다는 그 경영 부진에 빠진 닛산의 자구책에 만족하지 못해서 닛산을 자회사로 만들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닛산이 이를 거절하면서 통합 논의는 중단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경제 관련입니다. 미국이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로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그 철강 수입은 캐나다가 1위, 멕시코가 2위이고 알루미늄은 전체 수입량의 70%가 캐나다로부터 들어옵니다. 트럼프 1기 때는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 당시 우리나라는 예외를 적용받아 관세를 내지 않는 대신에 쿼터를 설정했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제품에도 예외 없이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쿼터는 폐지됩니다. 목요일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에 SNS를 통해서 Whatever countries charge the United States, we will charge them no more, no less. 어떤 나라든 미국에 부과하면 미국도 그 나라에 부과하겠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만큼만 이렇게 썼습니다. 또한 그 부가세 체계를 가진 국가들은 그것을 관세로 간주할 것이라며 예를 들면 EU는 20%의 부가세를 부과하는데 이것이 미국에는 타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관세에 예외나 면제는 없다면서 관세를 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를 통한 우회 수출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자동차 관세도 조만간 발표 예정이라면서 전날 제기된 자동차 관세의 면제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한편 그 러트닉 상무장관은 상대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검토해 관세율을 정할 것이라며 국가별 검토를 4월 1일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백악관은 그 상호관세를 국가별로 맞춤형으로 책정할 것이라면서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세금 또는 역외의 세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고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보조금과 부담스러운 규제 요건을 포함해 불공정하거나 해로운 조처, 정책이나 관행 때문에 미국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에 초래하는 비용도 평가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그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환율 정책, 미국 무역 대표부인 USTR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다른 기타 관행도 상호 관세를 결정할 때는 고려하는 요인이 된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과 FTA를 체결해 관세를 대부분 철폐한 우리나라에도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그 로이터는 백악관이 반도체법 재협상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4월 2일께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 관세 도입의 일정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아마도 4월 2일경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자동차 관세 관련 일정을 이번에 구체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에 따라 승용차에 대해서는 그 무관세를 적용해오고 있습니다만 이번 자동차 관세는 우리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그 대미 수출 1위 품목이며 2023년 기준으로 멕시코, 일본, 캐나다에 이어서 대미 자동차 수출국 4위입니다. 파리 AI 정상회의에서 프랑스의 그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의 그 스타게이트 발표에 대응해서 AI에 1,09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63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이 AI를 지원하기에 2,000억 유로를 동원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기존에 언급한 1,500억 유로가 포함되며 이에 더해서 500억 유로를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 미국이나 중국이 AI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면서 유럽이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AI 경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도 인재, 기업, 정부의 삼각축으로 딥시크를 능가하는 AI를 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글 그 딥마인드의 CEO이자 작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데미스 허사비스는 딥시크의 AI 모델은 아마도 내가 본 것 중에선 중국이 내놓은 최고의 작품이지만 그 성과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반응할 만한 과학적 진보는 없었다는 것이고 기술적으로 큰 변화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서 미국의 경제는 견조하고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이 여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관세 정책은 선출된 사람이 할 일이고 연준은 이에 대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대응하여 통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는 줄었고 노동시장은 매우 강하다면서 경제가 여전히 강하고 인플레가 2%를 향하지 않으면 정책 억제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다음 날에는 하원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그 CPI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긴 했지만 하나의 데이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서 내일 나오는 PPI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의 데이터는 연준이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고 인플레가 완전히 목표에 도달한 것은 아니므로 당분간은 긴축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가 연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관세에 대해서는 그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본 후에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그 1월 CPI가 전년비 3.0% 상승해서 예상치인 2.9%를 상회했고 전월비 0.5%가 상승해서 예상치인 0.4%를 상회했습니다. CPI의 그 3%대 상승은 작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근원 CPI도 전년비 3.3%가 상승해서 2023년 8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전월비로는 0.4%가 상승했습니다. 특히 임대료를 포함한 주거비가 0.4%의 그 상승을 견인해서 CPI 상승의 30%를 차지했습니다. 식품 가격도 0.4% 상승을 차지했는데 특히 조류 독감으로 계란 가격이 15.2%나 급등한 것이 원인입니다. 한편 그 CPI 발표 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맞물려 진행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압박했는데 그렇지만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인플레를 유발하고 금리 인하를 늦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1월 효과를 고려하면 CPI가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는데 1월 효과는 통상적으로 인플레가 1월에는 높게 나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LA 산불 등으로 호텔이나 모텔 등에서 사용한 숙박비가 많고 이것이 주거비에 반영되면서 특히 주거비가 과대평가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1월 미국의 PPI가 전월비 0.4% 상승해서 예상치인 0.3%를 웃돌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년비로는 3.5%가 상승해서 예상치인 3.3%를 상회했습니다. 근원 PPI는 전월비 0.3%가 높아져서 전망치에 부합했으며 전년비 3.6%가 상승해서 예상치인 3.3%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그 디젤 가격이 10.4% 상승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률이 1.7% 상승했는데 이는 전체 상승분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조류 독감에 의한 계란 가격의 상승으로 식품 가격이 1.1% 상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장은 연준이 증시하는 그 PCE에 반영되는 항목에 더 집중을 했는데 이들 항목은 준수하게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이 긍정 반응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3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7천 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전망치는 21만 5천 건이었는데 예상을 소폭 하회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견조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5만 건으로 직전주보다 3만 6천 건이 줄었습니다. 로이터는 올 들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감소세를 보이며 역사적으로 낮은 해고율과 일치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 연은의 5년 기대 인플레가 2.7%에서 3.0%로 상승했는데 이는 그 작년 5월의 그 3.0% 이후 최고입니다. 지난주 그 미시간대의 1년 기대 인플레가 4.3%로 나타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줬는데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도 예상을 상회한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그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개월째 3.0%를 나타냈고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개월째 3.0%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요약해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프레젠트 데이로 미국 시장은 휴장합니다. 자, 그러면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